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레이가 알려주신 방법으로 GTM으로도 팝업을 띄울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일단 결과물부터 보고 가는 게 이해하기 빠를 것 같아서 결과물부터 보고 갈게요. 이게 안 떨어지네. 잠시만요. 네, 결과물부터 보고 갈게요. 잠깐만요. 네, 일단 저희 제가 원했던 거는 이탈할 때 이 부분을 누르거나 아니면 나가기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이탈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번에는 그냥 이렇게 팝업 띄우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팝업은 생각적으로 뭔가 시선을 붙잡아둘 수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정말로 나가실 거냐라는 팝업을 정중하게 띄워가지고 한 번 더 읽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처음에 브라우저가 나갈 때 팝업이 뜨는 게 가능할까라는 게 궁금증이었는데 이게 팝업창이나 아니면 온사이트 팝업으로 뜰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에서 나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나가기 취소 버튼이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 글을 작성하다 나가려고 할 때 이런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었는데 뜨는데요. 이게 보통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onBefore 언로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온사이트 팝업이라는 것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이트 내에 팝업이 뜨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사이트 팝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온사이트 팝업은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팝업창으로 사용자가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특정 페이지를 보는 동안 팝업창이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이건 뭐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 그룹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라는 팝업창이 딱 뜨게 만드는 게 있었고 또 사이트 팝업 채널톡에서 본 건데 사이트의 팝업 이렇게 가운데에 팝업이 뜨는 것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충성 고객을 만드는 5가지 온사이트 마케팅 전략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참고 자료에 다 남겨둬가지고 나중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이트에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상상한 것도 있고 노션에서도 AI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같이 도움을 받아서 찾아봤는데 일단은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은 가장 심플하게 위로 향해서 나가기 버튼을 찾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는 뭐 링크를 클릭하거나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뭐 Alt F4를 누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URL을 쳐서 나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상황이 이렇게 상위에 있는 GMB 영역을 지나거나 헤더 영역을 지나면은 이 이벤트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Alt F4를 눌러서 닫기를 하는 상황은 제가 고려를 하지 못했어요. 이번 파워창 띄우는 거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마우스가 커서 위로 GMB 영역을 통과할 때 파워창이 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트리거랑 태그를 설정하게 됐는데요. 트리거를 어떤 트리거 설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제 마우스가 그 헤더 영역을 지날 때 그러니까 헤더 영역이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이
컵의 커피 생활이라는 부분을 지날 때를 저는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트리거로 설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챗GPT한테 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리거 유형의 선택에서 마우스 오버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마우스 오버라는 기능이 트리거 유형이 없어가지고 네, 챗 GPT는 네, 조금 학습이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우스 오버되는 상황을 설정을 따로 했어요. 이게 맞춤 HTML을 이용해가지고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제 document get element by id 해서 헤더 부분을 지날 때 my element라고 지정해놓고 그리고 그 이벤트 헤더 부분이 지나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마우스 엔터 리브라는 이벤트로 활성화되게 코드를 작성했고 이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실패 사항이 조금 나타나게 되었어요. 트리거가 all pages라고 저 처음에 설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동작이 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all pages가 아니라 돔에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돔 레디로 설정을 했고 이 부분은 여기 동영상에서 이 아저씨가 많이 알려줘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한 게 이렇게 돈 레디로 하니까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이벤트가. 그래서 이 이벤트도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엔터리브, 마우스 엔터리브가 왔다 갔다 계속 생기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벤트가 많이 쌓이면은 뭔가 리소스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파워창도 무한히 뜰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그 보급 설정에서 페이지당 한 번이라는 설정을 해서 이벤트가 한 번만 일어날 수 있게 페이지당 한 번만 일어날 수 있게 설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네, 한 번만 설정하게 되었고 이제 태그를 설정해서 파업창에서 얼러트 창이 먼저 띄어지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간단하게 윈도우 얼러트 테스트입니다라고 작성해서 실행해봤더니 이렇게 테스트입니다라고 띄어지게 되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사람들이 시선이 몰리는 게 너무 약할 것 같아가지고 커스텀된 파업창을 띄워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커스텀된 파업창을 띄우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어,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출처는 여긴데 뭐 파업창을 GTM에서 띄우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달콤한 알람, 달콤한 경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하면 된다고 해서 네, 그것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더라고요. 맞춤 HTML을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CDN에서 불러오는 스크립트를 모든 페이지에서 트리거를 하게 된다면은 이 달콤한 알람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달콤한 알람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타이틀 적고 텍스트 적고 타입 적고 뭐 배경색도 바꿀 수 있고 여기 버튼도 마음대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용하게 됐고요. 네. 스위트 안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홈페이지도 간단하게 되어 있고 여기 가이드라인도 있어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파업창을 더 예쁘게 꾸밀 수 있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띄우게 된 게 이렇게 파업창 띄우기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좀 더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주로 일으키는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원하는 전환 목표로 사람마다 지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차차 추후에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거 파업창 띄우기를 진행하면서 하면서 약간 궁금했던 점이 아까 CDN을 이용해서 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CDN이 뭔지 궁금했어요. CDN이 이제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또는 컨텐트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라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그 서버가 멀면은 도달하는 데이터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군데군데 이제 가까운 서버를 놔둬가지고 그거를 나한테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고 뭐 간단하게 말해서 네트워크계 ATM 기계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CDN을 이용해서 GTM에서도 CDN을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간단한 기능을 이용해서 파업창을 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자료는 아래에 이렇게 다 모아놔가지고 하나씩 클릭해 보셔서 만약에 궁금증이 있으면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